도둑 맞은 1만 파운드. 홈즈는 한동안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어네스트라는 의사는 어떤 사나이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이는 30살쯤 되었죠. 굴의 나룻이 길고 멋진 코수염을 길러 겉보기에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홈즈 씨, 시골 의사란 변변한 친구가 없더군요. 환자는 젖혀두고 밤마다 우리 집에 체스를 하러 왔습니다. 아차 와트슨 선생님, 이거 실례했소이다. 당신은 의사였죠? 아니 괜찮습니다. 나도 개업은 하고 있지만 거의 놀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엠빌레이 씨, 당신도 체스를 좋아했던 모양이군요. 홈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술도 담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체스만이 오직 하나의 오락이죠. 젊은 의사와 당신 중 누가 강했죠? 그야 말할 나위도 없이 내가 단연코 우세했죠. 5판 중 4판은 내가 이겼습니다. 정말 잘 두시는군요. 그런데 그 젊은 의사는 밤마다 당신 집에 체스를 두러 오는 동안에 어느덧 부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로군요. 그렇소. 두 사람 사이를 눈치챈 것은 언제쯤이었죠? 4~5개월쯤 됐습니다. 아내인 에메리아가 젊은 의사를 보는 눈초리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홈즈 씨, 저는 이래봬도 그린 물감 제조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젊은 남녀의 사랑을 질투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나에게 털어놓았더라면 나는 아마 아내와의 이혼을 허락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될 말입니까? 둘은 내 금고실에서 현금 1만 파운드와 20장의 증권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오랫동안의 고생 끝에 모은 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되찾고 싶습니다. 노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엠빌레이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망친 두 사람의 행방을 찾는 것보다 도둑 맞은 돈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군요. 물론이죠. 증권은 번호를 적어두었으니까 팔기가 힘들겠지만 현금은 빨리 되찾지 않으면 모두 써버릴 테니까요. 그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예, 이튿날 아침 일찍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누구죠? 맥키논 경감입니다. 몸집은 큰데 머릿속은 텅 비어 있는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두 사람의 자취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이렇게 당신에게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둑 맞은 1만 파운드는 금고실 안에 넣어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렇게 큰 금고가 필요했나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내 신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원래 에식스주의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농사일이 싫어서 20살 때 집을 뛰쳐나와 철제품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철제품이라 하니 듣기엔 좋습니다만 실은 냄비나 솥을 팔러 다니는 일이지요. 하루 40km나 걸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목돈이 생겼으므로 이를 미천으로 범인 검시해서 그린 물감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되어 내가 60살이 되었을 때는 범인검에서 두 번째 가는 큰 그림 물감 제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고생 많이 하셨군요. 예. 나는 학교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노력과 끈기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돈이 웬만큼 모이자 나는 여태까지 갖고 싶었던 그림이나 미술품을 눈에 띄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큰 보관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고실의 자물쇠는요? 물론 튼튼한 자물쇠를 달고 열쇠는 늘 몸에 지니고 다녔지요. 그런데 아내인 에메리아가 어느 사이엔가 나부로 열쇠의 본을 뜨고 의사인 어네스트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열쇠를 만든 것입니다. 내가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금고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자물쇠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술품 따윈 거들떠보지도 않고 돈과 증권만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이야기가 돈에 미치자 노인의 움푹 팬 눈은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엠빌레이 씨, 당신이 부인과 알게 된 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에메리아는 원래 우리 회사 사원이었습니다. 사장실에서 비서로 있었죠. 의지할 곳 없는 고아인데 상냥하면서도 어딘지 야무진 데가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나는 60살이 된 작년에 회사를 친구에게 팔고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에메리아에게 결혼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스스로 생각해도 걸맞지 않은 구혼이었다는 듯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에메리아는 승낙해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 재산이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때는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듯 기뻤지요. 나는 곧 회사를 판 돈으로 에식스주의 시골에다 큰 저택을 사고 에메리아와 새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셰필드역에서 4km쯤 떨어진 쓸쓸한 마을인데 넓은 정원에 큰 떡갈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어 마을 사람들은 떡갈나무 저택이라고 부르지요. 신혼 당시는 무척 즐거웠겠군요. 하며 홈즈는 노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야 물론이지요. 나는 에메리아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먼 곳으로부터 가스와 수도를 끌어주었습니다. 300파운드나 들여서 말입니다. 저런. 그건 부인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군요. 그런데 엠빌레이 씨 아까부터 신경이 쓰였는데 당신의 오른손 손톱 사이에 뭔가 파란 것이 말라붙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노인은 거친 손을 폈습니다. 나도 홈즈의 말을 듣고야 비로소 알았지만 노인의 오른손 손톱 사이엔 분명히 파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말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 일찍 내가 경영하던 그린 물감 회사로부터 신제품을 하나 보내왔더군요. 나는 튜브에서 물감을 조금 눌러 짜서 손가락 끝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린 물감의 품질을 조사하는 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품질이 아주 좋더군요. 그러다가 기차 시간이 되었으므로 서둘러 손을 닦고 런던으로 달려왔지요. 너무 바삐 서두르는 바람에 제대로 닦이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요? 아, 그랬었군요.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홈즈 씨, 이것으로 모든 걸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곧 저와 함께 떡갈나무 저택까지 가주시겠습니까? 노인의 말에 홈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엠빌레이 씨, 그건 안 되겠군요. 나는 지금 어떤 신분이 높은 분들로부터 중대한 사건을 청탁받고 있어 아무래도 런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대신 와트슨을 보내도록 하지요. 와트슨, 자네 엠빌레이 씨와 함께 가주지 않겠나?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흥미있는 사건이 없어 맥이 빠진다고 말해놓고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가도 좋겠지만 오늘은 어려워. 실은 디프테리아에 걸린 소녀를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고 열이 내렸으면 내일 아침 첫 차로 가도록 하지. 노인의 얼굴에는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히 떠올랐습니다. 홈즈가 가지 않는다고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엠빌레이 씨, 염려 마십시오. 와트슨은 나와 함께 자주 사건의 수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손이 나는 대로 곧 찾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홈즈 씨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사례금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것도 걱정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체스를 좋아하듯이 취미삼아 탐정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실비만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냥이라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안심했습니다. 아니, 1만 파운드만 무사히 돌아오면 될 수 있는 대로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노인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중산모를 쓰고 발을 질질 끌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홈즈가 빙그레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와트슨, 저 노인의 인상이 어떤가? 글쎄, 가엾은 노인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군. 젊은 부인이 다른 남자와 도망을 친 데다 1만 파운드나 가지고 갔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지. 나이란 먹을 게 못 되는군. 아냐, 저 노인에게 동정할 필요는 없어. 와트슨, 돈 이야기가 나오자 저 노인의 쑥 들어간 눈이 번뜩였지? 그 눈빛은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많은 병적일 만큼 강한 집념을 나타내고 있어. 하기야 그런 끈질긴 성격 때문에 냄비, 솥 따위의 행상에서 시작하여 대회사의 사장까지 되었겠지만 그 노인은 오른발이 좋지 않았어. 행상을 할 때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일까? 홈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냐. 그 오른발은 무릎 아래가 나무로 된 의족이야. 뭐 목발이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나? 구두를 보고 금방 알았지. 왼쪽 구두는 끝이 구부러져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오른쪽 구두는 가죽이 팽팽했어. 그건 구두 속이 나무로 되어 있다는 증거야. 나무 의족으로 저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저 노인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홈즈,
자네는 다른 중요한 사건 때문에 떡갈나무 저택에 갈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시시해서 가기가 싫었던 거지? 천만에. 시시하다니. 나는 이번 사건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어.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이 사건엔 반드시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 와트슨, 내일 떡갈나무 저택에 들어가면 자네의 눈과 머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집 안의 모습을 철저히 관찰하고 돌아와 주게. 부탁이야. 잘 알았네. 나는 홈즈의 하숙집을 나서는 길로 곧 디프테리아를 앓고 있는 소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소녀는 열이 완전히 내려 침대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놓인 나는 다음날 아침 첫 차로 셰필드역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개고 멀리 보이는 낮은 언덕 위에서는 젖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기분에 젖어 있었으나 이 평범한 사랑의 도피 사건이 며칠 뒤에는 온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중대 사건으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